헤르메스와 팬데믹. 헤르메스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제우스 이야기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제우스가 가까이 두고 부리는 심부름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우스가 바람둥이였다는 걸 누가 모를까? 바람둥이의 아내는 의심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남편을 잃지 않는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은 의심도 많고 질투심도 강했다. 어느 날 헤라가 하늘의 성 올림포스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날이 흐린 것도 아닌데 웬 구름자락이 강을 덮고 있었다. 헤라는 생각했다. 이 영감이 구름을 일으켜 강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니 필시 또 뭔가 캥기는 짓을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헤라는 손짓으로 그 구름을 헤치고 다시 내려다보았다. 과연 제우스가 거울같이 맑은 이나코스 강가에 서 있었다. 더 자세히 내려다보니까 강가에 서 있는 것은 제우스뿐만이 아니었다. 제우스 옆에는 보기에 썩 좋은 암소도 한 마리 서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헤라는 제우스의 능력을 잘 아는지라 그 암소가 여느 암소가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다. 제우스가 누구던가, 둔갑의 도사 아니던가. 제우스는 스스로 둔갑하는 것도 자유자재였을 뿐만 아니라 애인을 둔갑시키는데도 자유자재였다. 암소는 사실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였다. 역시나 제우스는 처녀 이오와 재미를 보고 있다가 아무래도 천상에서 아내 헤라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키고는 모르쇠에 시치미를 떼고 있는 참이었다. 헤라는 이나코스 강가로 내려가 제우스에게 말을 걸었다. 암소가 참 아름답군요. 제우스가 짧게 대답했다. 내 생각도 그렇소. 누구 거예요? 딱히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소. 혈통이 좋은 것 같군요. 어느 나라 혈통이죠? 내가 알겠소? 별걸 다 묻네. 으뜸신께서 모르시는 것도 있나요? 땅에서 그냥 생겨난 새로운 혈통이요. 좋은 암소인데 저 주시죠? 설마 이 아내에게 암소 한 마리 주기를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제우스도 이 말에는 난처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애인을 본처 손에 건네주자니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별것도 아닌 암소 한 마리를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거절하면 헤라의 의심을 기정사실로 만들 것 같고.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헤라가 누구던가, 의심과 질투의 화신 아니던가. 헤라는 암소를 손에 넣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이오를 본 모습으로 되돌리고 지아비의 애인 노릇을 한 벌을 톡톡히 주고 싶었다. 하지만 헤라가 이오를 본 모습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올림포스에도 법이 있다. 한 신이 한 일을 다른 신이 되돌리지 못한다. 헤라는 이 암소를 아르고스에게 보내어 엄중하게 감시하게 했다. 아르고스는 머리에 눈이 100개나 달린 거인이다. 잠을 잘 때도 이 아르고스는 한 번에 2개씩 밖에는 눈을 감지 않는다. 그래서 아르고스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소를 감시할 수 있었다. 제우스는 애인이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판이라 몹시 심란했다. 그래서 아들 헤르메스를 불러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당부했다. 헤르메스는 아버지 제우스의 명을 받들어 발에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손에는 최면 지팡이를 들고는 지상으로 하강했다. 지상에 내린 그는 날개를 치워버리고 오직 지팡이만을 들었다. 양떼를 쫓는 양치기로 둔갑한 것이다. 헤르메스는 양떼를 몰고 피리를 불며 아르고스에게 접근했다. 아르고스는 이 피리 소리에 반하고 말았다. 생전 처음 보는 악기, 난생 처음 들어보는 피리 소리였기 때문이다. 아르고스는 양치기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게 젊은이, 이리 와서 이 바위에 좀 앉게. 이곳에는 양떼가 뜯을 풀이 얼마든지 있네. 어디 그뿐인가? 목동들 마음에 꼭 들 시원한 나무 그늘도 얼마든지 있네. 헤르메스는 아르고스의 말대로 바위 위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해가 지자 그는 피리를 꺼내어 다시 불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곡조만을 골라 불면서 아르고스를 잠재워 보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아르고스가 대부분의 눈을 감았다고 해도 몇 개만은 여전히 뜬 채 감시했기 때문이었다. 헤르메스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아르고스에게 자기가 불고 있는 갈대 피리의 유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슈링크스라고 하는 요정이 있었대요. 이 슈링크스는 숲에 사는 사티로스나 숲의 요정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슈링크스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궁술과 사냥에 능한 처녀신 아르테미스만을 숭배하며 그분과 함께 사냥감만 쫓아다녔더래요. 사냥옷을 차려입은 슈링크스의 모습은 아르테미스의 모습만큼이나 아름다워서 둘을 혼동할 정도였다지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슈링크스의 활은 짐승의 뿔로 만든 것인데 비해 아르테미스의 활은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정도였죠. 어느 날의 일입니다. 사냥터에서 돌아오던 슈링크스는 판을 만났어요. 판은 여느 때처럼 슈링크스에게 말을 걸고는 끈질기게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슈링크스는 상대가 뭐라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건 말건 들은 채도 않고 도망쳐버렸대요. 판은 그 뒤를 쫓았어요. 하지만 강둑 부근에서 그만 거의 따라잡히고 말았다는군요. 슈링크스는 친구들인 물의 요정들에게 도움을 청할 도리밖에 없었지요. 친구들은 슈링크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도와주려고 했대요. 판이 슈링크스를 껴안는 순간 슈링크스를 갈대로 변신시킨 겁니다. 판은 탄식했죠. 아,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갈대로 변신하다니. 그런데 탄식이 갈대줄기 안에서 공명을 일으키면서 아주 슬픈 소리로 변하더래요. 판은 희한한 일을 당한 데다 그 소리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이렇게 중얼거리더랍니다. 그래, 그렇다면 대신 갈대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밖에. 곧이어 판은 몇 개의 갈대줄기를 꺾어서 이를 각각 길이가 다르게 다듬어 불어보았대요. 그리고 그 요정의 이름을 따서 이 피리를 슈링크스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헤르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동안 아르고스의 눈이라는 눈은 하나씩 둘씩 감기기 시작했다. 헤르메스는 아르고스가 조느라고 머리를 끄덕하는 순간 단숨에 목을 자르고는 바위산에서 아래로 차 던져버렸다. 100개나 되는 아르고스 눈의 안광은 일시에 꺼져버렸다. 후에 헤라는 아르고스의 죽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눈을 모두 뽑아 자신을 상징하는 새이자 자신이 총애하는 새 공작의 꼬리에 달아주었다. 그래서 이 눈은 오늘날까지도 공작의 꼬리에 붙어 제우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이렇게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심부름꾼으로서 아버지 제우스가 피운 남봉의 뒤치다꺼리를 한 공이 적지 않다. 아르고스를 죽이고 아버지의 애인 이오를 구해낸 것도 그런 뒤치다꺼리 중에 하나다.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면서 헤르메스는 아버지 제우스에게서 여신이나 요정이나 인간들을 유혹하는 재주를 배웠을 터이다. 하지만 배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로써 낳은 자식을 가까이서 보면 아무래도 제대로 배운 것 같지가 않다. 헤르메스가 양떼를 치던 시절 드리오프스 왕의 외딸 페넬로페와 사랑을 나누고 낳았다는 아들만 해도 그렇다. 아기는 얼굴만 사람이었을 뿐 온 몸은 털투성이었고 허리 아래로는 영락없는 염소였다. 이마에는 염소 뿔이 솟아있는가 하면 엉덩이에는 꼬리까지 달려 있었다. 헤르메스는 이 아이를 가엾게 여겨 토끼 가죽에 고이 싸서 올림포스로 데리고 올라갔다. 신들이 보니 가관이었다. 얼굴은 분명히 인간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없는 뿔도 달려있고 꼬리도 달려있고 온몸에는 털까지 돋아 있었다. 와, 너 별의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구나. 앞으로는 판이라고 불러야겠다. 신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게 헤르메스 아들의 이름이 되었다. 판은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도 PAN, 즉 판 또는 펜으로 발음되는데 이것이 들어간 대표적 단어들은 범유럽적 이란 뜻의 pen-European, 범아시아적 이란 뜻의 pan-Asian,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단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란 뜻의 팬데믹도 바로 이 판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편 판은 들의 신이자 양치기들의 신, 즉 목양신이다. 고대 그리스의 양치기들은 암양이나 암염소가 임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 수가 불어나는 게 시원찮으면 이 판의 대리석상을 깃털로 때림으로써 매질하는 신용을 했다고 한다. 판은 또 호색한이어서 숲속의 요정이나 인간 세상의 여성을 보면 덮치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포를 패닉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판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요정이나 여성들이 판을 보고 느꼈음직한 공황적 심리 상태가 패닉이 된 것이다. 이렇게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유능한 비서이며 상업의 신이자 무역의 신, 그리고 인간도 짐승도 아닌 기괴한 존재인 판을 이 세상에 탄생시킨 못 말리는 신이기도 하다.